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 증대로 우수 정보기술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IT 및 게임 업계가 연봉 인상은 물론 파격적인 복지를 앞세워 개발자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NHN 클라우드는 최근 처음으로 경력 사원 공개 채용에 나서며 웰컴 보너스 200만원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게임 업계에서 5번째로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스마일게이트도 게임 개발자 대규모 공채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KT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무신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연봉 인상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원격근무, 복지 포인트 지급 등 각종 유인책을 내세우며 개발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 일부 주요 기업만의 이야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리어 플랫폼 프로그래머스의 운영사 그랩이 지난 5일 공개한 2022 프로그래머스 개발자 설문조사 리포트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을 받는 개발자는 단 2%에 그쳤습니다. 또한 개발자 모시기 경쟁에 실탄을 쏟아부으며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8대 게임사의 지난해 연간 인건비는 3조 1,309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27%나 상승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업계에서는 통상 전체 영업비용의 3분의 1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한다며 인건비가 영업비용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정비용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추가로 인건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게임 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5년간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퇴직자 수가 2016년 125만 8천 명에서 지난해 157만 7천 명으로 2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 비중은 전체 퇴직자의 47.8%에 달했습니다. 또 장시간 취업자는 줄고 단시간 취업자가 느는 등 고용의 질도 최근 5년 새 크게 악화했습니다. 지난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2016년 대비 143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88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17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2018년, 2019년 각각 14.1%, 18.9%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일자리가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중추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대비 21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부진은 40대 고용 부진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40대 취업자 비중이 높은 7대 산업의 최근 5년간 취업자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모두 감소했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고용 여력 악화, 단시간 일자리 급증, 제조업 일자리 감소, 40대 고용 부진은 민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 일자리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고용 여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7일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38개의 참여 기업에게 청년 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8월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업 방식의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기업의 활동이 경영계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청년 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비용 부담, 정보 부족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던 중견,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 것입니다.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비, 참여자 수당,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규모가 큰 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의 중견,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13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약 2,400명의 청년에게 직무훈련, 일경험 등을 통한 직무 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선정 내용은 지역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 기회 확대, 다양한 산업과 직무에 대한 직무훈련 및 일경험 제공, 진입준비 청년 대상 맞춤형 역량 향상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 모델을 개발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경영계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을 발판 삼아 청년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1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5만 5천 명 증가한 1,436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금속가공, 전기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도 돌봄 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습니다. 다만 산업 중 분류로 볼 때 대면 접촉도가 높은 산업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어 체감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에서 증가했으며 39세 이하는 출판 영상통신,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60세 이상은 보건복지, 제조업, 사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상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노동시장 회복,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감소했습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12% 감소했으며 수혜 금액은 1036억 원으로 1754억 원 감소했습니다. 일회당 수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하여 약 13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이러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안정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탈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노사는 전날 2022년도 임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을 8.2%로 확정하고 조직별 설명회 등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LG전자 신입사원 초임은 작년보다 300만원 오른 4,900만원으로 인상됐고 선임, 책임의 초임도 작년 대비 각각 300만원, 250만원 많은 5,800만원, 7,3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LG전자는 앞서 지난해에 10년 만에 임직원 평균 임금을 9% 인상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임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LG전자는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임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그간 경년마다 지원해온 임직원 배우자 종합검진도 앞으로는 매년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복리후생 개선안도 확정했습니다. LG그룹의 전자부품 계열사 LG이노텍도 2022년도 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대 수준인 평균 10%로 결정했습니다. LG이노텍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최대 1000% 성과급 지급에 이은 임직원 자부심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달 평균 10% 수준의 올해 임금 인상률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 임직원들의 작년 평균 연봉은 9,700만원이었고 LG이노텍과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7,400만원, 9,000만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워라밸이 보장될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기존 상식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일과 여가의 균형이 높아질수록 직무 만족도는 떨어졌고 일과 가정의 균형은 직무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와 연구진은
밀레니얼 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과 직무 만족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일과 가족의 균형, 일과 여가의 균형, 일과 성장의 균형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과 직무 만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무직에 종사하는 밀레니얼 세대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예상과 달리 일과 여가의 균형이 높아질수록 직무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결과 해석에 조심스러우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여가 활동이 개인적인 건강관리나 문화생활, 놀이로 집중되면서 타인과 함께하는 일에 대한 만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가 개인의 여가를 직무와 철저히 분리하는 성향이 강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조직은 직원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조직원 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은 직무 만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과 성장의 균형 확보와 직무 만족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조직은 구성원에게 재택근무 등의 상황에서도 적절한 통제와 자유를 부여해야 하고 업무 분장이나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온라인 교육과 HRD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고 설명했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2017년 한국전력공사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감전사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법인과 지역 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7년 충북 청주에서 한 노동자가 한전이 하청을 준 현장에서 작업 중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 전 법인과 지역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라면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주장했지만 한전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는 도급 사업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지역 본부장은 도급 사업주인 한전의 사용인이자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수급인 회사의 일을 미룬 채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를 할 직원을 두지 않는 등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전에 대해서는 도급 사업주로서 종합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해태해 수급인들 사이에 안전점검에 관한 의사소통과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한전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시행되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만 사전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상 재해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 도급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작성했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